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촌입니다. 오늘 영상은 베네치아의 두 번째 영상으로 영상의 제목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비발디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우리 10편을 통해서 영상을 보았던 피렌체에 비하면 천재들은 많이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이 베네치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한 번은 여행객을 모시고 베네치아 왔을 때 이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유명한 바람둥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어떤 분 한 분이 큰 소리로 섹스피어 라고 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카사노바이죠. 사실 영상의 제목을 카사노바와 함께 베네치아 아침 산책이라고 정할까도 했는데 좀 더 있어 보이는 격이 있는 이 비발디로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서 전 세계,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 클래식 음악 하면은 비발디의 4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비발디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영상 보면서 잔잔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네치아의 심장부와도 같은 산마르코 대성당. 이 베네치아인들의 그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요. 4대 복음서의 저자이죠. 산마르코 성당, 그 앞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응접실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이 성당 이름을 따서 산마르코 광장. 이 앞에 99m나 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주 멋진 전경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날씨가 맑은 날 알프스의 흰설까지 보이는 118개의 석호와 3.8km의 대운하로 177개의 작은 운하들이, 여기 그 118개의 석호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물이 빠지게끔, 이 고여있는 물이라면 썩어버려서 이 베네치아 이 도시를 형성할 수 없을 건데요.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원래 육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피난처였던 곳이 이 지역의 석호인데요. 바다가 잔잔한 낮은 바다 지역이었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야기는 두 가지 일설이 있습니다. 훈족의 대이동 때 흉악한 훈족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시작되었다라는 설과, 또 다른 일설은 훈족이 쳐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육지에서 전란을 피해 난민들이 리알토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새 도시 봉헌식을 올린 AD 421년 3월 25일이 베네치아의 시작이라는 일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을 모시는 산마르코 성당이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멋진 건물이 팔라조 두칼레, 베네치아의 총독의 관저였고, 또 직무실이 있었고, 또 여러 그 정부 청사,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합 정부 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물로 베네치아의 총독이 살았던 두칼레 궁전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정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또 여기에 있네요.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그들의 총독을 도제라고 불렀습니다. 도제의 궁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른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은 두카라고 불렀었죠. 이들의 총독을 베네치아 사람들은 AD 697년부터 베네치아 시민들을 한 표 한 표를 던져서 이들의 대표를,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게끔 베네치아를 이끌게 했는데요. 사실 도제의 그 실질적인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폴레옹이 산마르코 광장을 유럽의 응접실이다라고 극찬을 했다면은 그 응접실로 들어가는 이 베네치아를 찾는 많은 여행객들은 이곳으로 해서 산마르코 광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두 개의 기둥 보이시죠? 그 광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현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오른쪽의 기둥은 테오도로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원래 이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었죠. 왼쪽 편에 날개 달린 사제가 상징하는 것은 4대 복음서의 저자 중에 캐톨릭에서는 마르코라고 하고요. 개신교에서는 마가복음이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하는 이 4대 복음서의 저자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한은 독수리고요. 마테오는 날개 달린 천사이고요. 그리고 루카는 날개 달린 소이고요. 이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인 마르코는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자, 이제 두칼레 궁전 오른편으로 이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탈리아의 동쪽 바다인 아드리아 해입니다. 딸이 아니고 아드리아, 내 아드리아로 기억하시면 기억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네요.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는 이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베네치아 시장이 그 옛날에는 이 두칼레 궁전에 살았던 베네치아 도제가 그 해마다 바다와의 아주 멋진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원한 통치의 징표로서 바다 그대를 내 아내로 맞이하노라. 아주 말이 멋지죠. 그러면서 이 도제는 준비한 금반지를 이 아드리아에 던지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이 금반지 던진 곳들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어놨다가 우리 그 제주도 해녀들을 좀 데려와서 금반지를 싹 걷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 또 다른 섬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해서 이솔라 주데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베네치아의 본섬 밑으로 이 지렁이처럼 길쭉하게 있는 섬입니다. 그 앞에 운하를 유대인들의 운하다라고 불렀고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산 조르조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이 본섬으로 나가다 보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성당들을 이 섬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후에 십자군 원정 때 또 십자군들이 원정을 떠나면서 그 장사를 잘했고 이 동방과 서방과 동방을 연결시켜주는 길목에 놓여 있는 베네치아는 지리적인 위치로 이 많은 무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문제는 이 자존심 걸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피렌체는 세례자 요한이었고 로마는 베드로인데 자신들은 인류 수호 성인이 아닌 테오도로 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수호 성인이잖아요. 삼류 수호 성인이거든요. AD 820년에 바로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이죠. 이슬람교도 관할하는 있었는데 그곳에 마르코의 유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베네치아 상인들은 바로 그 마가의 유골을 가져오게 돼서 이 배를 타고 가져오는 것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방 검사를 하거든요. 이슬람교도들이 이 가지고 배에 타는 물건이 뭐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가지고 나가는 물건이 뭐요? 가방 좀 열어보소. 베네치아 상인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서 이 성인의 유골을 무사히 갖고 오게 되는데요. 이슬람교도들이 아주 질색하는 돼지고기로 이 성인의 유골을 천천히 싸서 무사히 베네치아로 가져왔다. 이 다음 영상에 이 종탑에도 올라갈 거고요. 이 성당 내부의 모습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성당 내부의 성인의 유해를 모시게 됩니다. 산마르코 유해를 가져다가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래서 800년경에 이 성당은 만들어졌고 사실 84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900년경에 원인몰 화재로 다 불타버리고, 이때 이 대화재 때 마가의 유골을 얼마나 깊숙하게 잘 숨겨놨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후에 찾게 되고, 지금 모습은 11세기에 다시 지은 성당입니다. 마르코의 자기들도 이제 인류 수호 성인을 갖게 되거든요. 이 자존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베네치아 관광을 하시다 보면 두칼레 궁전에도
이 성당에도 이 베네치아 여러 곳에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베네치아의 국가였을 때의 깃발이 바로 날개 달린 사자였잖아요. 바닷가에 정박되어 있는 곤돌라가 보입니다. 이 곤돌라라고 하는 말은 이 베네치아에서는 뭐 작은 배다라는 뜻도 있고요, 흔들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3.8km의 대운하, 177개의 작은 운하. 이 곤돌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론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섬 안에서 그 옛날에는 이동 수단이었겠죠. 그래서 베네치아의 그 사람들이 뭐 자가용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곤돌라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울어지는 반대쪽에서 이 곤돌리에레라고 합니다. 곤돌라 사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울어진 반대쪽에서 서서 중심을 잡는 곤돌라를 타고 요 운하들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멋진 풍경을 촬영을 했으니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곤돌라 사공은 1, 2년 이게 노를 저어서 연습을 해서 배운다고 사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곤돌리에라면 그 자식이 또 손자가 곤돌리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그 골목골목 작은 운하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더군다나 제가 머무르는 동안에 이 베네치아에서는 아쿠아 알타 뭐 그렇게 많이 잠기지는 않았는데요. 이 산마르코 광장 쪽이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잠기면 여기 광장부터 잠기고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곳이 바로 이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잠긴 베네치아의 모습도, 이 잠기는 그 수위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 이게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더 많은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베네치아는 잠긴다 100년 하나 잠긴다, 200년 하나 잠긴다, 잠기기 전에 와서 봐라. 베니스 상인들 그 장사술이 뛰어나잖아요.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관광객들 불러 모으는 재주도 아주 기가 막히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상술에 다른 지역들보다 이 관광객을 또 상대로 하는 상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제가 요 곤돌라를 탄 곳은 이제 작은 운하로 들어가서 이 섬 안에, 이 베네치아 본섬 안에 오페라 극장도 있어요. 페니체라고 하는 그 수백 년 된 오페라 극장. 이 마리아 칼라스도 여러 번 와서 공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니체 극장 쪽으로 해서 이제 작은 운하들을 운행을 하는데 참 운치 있고 정치 있고, 사실 물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못할 뻔했어요. 곤돌라 사공이 중심을 잡아야 하니까 왼쪽에 앉아달라, 오른쪽에 앉아달라, 잠깐 일어나서 엎드려달라. 이 곤돌라 사공은 아주 뭐 묘기 대행진 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아주 간신히 그 낮은 다리를, 물이 많이 수위가 올라왔어요. 낮은 다리를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자, 아주 유명한 다리 하나가 나왔네요. 왼쪽에는 우리가 보았던 두칼레 궁전이고요. 오른쪽에는 요 창살 한번 보세요. 쇠창살이 감옥입니다. 프리지오네라고 불렸는데요. 두칼레 궁전에서 죄수가 형을 받고 감옥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이 탄식의 다리다. 본테 데이 소스피리라고 불리는데요. 감옥으로, 형무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사실 빨라추 두칼레 안에서 죄수들이 선고를 받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는 이 아름다운 아드리아해를, 바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베네치아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리를 넘어가기 전에 죄수들은 그 다리 위에서 바다를 잠깐 볼 수가 있었고요. 탄식을 했다, 한숨을 졌다 라고 해서 탄식의 다리, 한숨의 다리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19세기 초반에
바이런이 정한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600년대에 만들어진 다리는 탄식의 다리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한숨을 지었다, 탄식을 했다라고 해서 탄식의 다리, 한숨의 다리라고 불렸다는데요. 바이런이 베네치아를 처음 찾았던 것은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이 오스트리아가 베네치아를 지배를 하던 1816년 가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산마르코 광장에서 새겨진 날개 달린 사자상의 의미가 이미 완전히 퇴색해버렸던 때였죠. 이 바이런이 시는 기울어져가는 베네치아의 운명을 탄식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십자군들이 벌어주던 돈을, 무역선들이 그렇게 벌어주던 돈을 지금은 관광객이 대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여행객들,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베네치아는 4개의 축제가 유명합니다. 그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한 축제가 이 부활절에서 역산을 해서 그 3주, 4주간 벌어진 사순 앞두고요. 그 까르네 발레라고 하는 이제 카니발이죠. 사육제입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끔,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끔 변장을 하고 또 가면까지 쓰죠. 그래서 가면 축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절이 되면 죄짓지 말고 새롭게 착하게 죄짓지 말고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활절을 역산을 해서 사순 앞두고 3주간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까르네발레, 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 이 베네치아를 찾으면 특히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 마지막 주이겠죠. 금토일. 이 산마르코 광장이 가면을 쓰고 아주 많은 특이한 복장을 하고, 이 여행사들은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이 광장, 이 넓은 광장에 아주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이 베네치아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복장을, 요즘에 그 할로윈 데이 때 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특수 분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그 시내 한복판을 할 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 까르네 발레라고 하는 축제, 이 사진 여러 장들, 이 멋진 사진들 제가 요 갖고 있는데요. 쭉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참 가이드 잘 만나신 줄 아세요. 두 번째로 유명한 축제 중에 또 베니스 영화제가 있고요. 또 리도라고 하는 섬에서 벌어지는 베니스 비에날레, 미술 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유럽에서 아주 유명하게 또 여겨지는 베네치아,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하게 벌어지는 축제 중에 데우나의 퍼레이드입니다. 이 베네치아가 얼마만큼 부자 동네였고 얼마만큼 이 주중에 여왕 자리까지 놓인 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화려하게 치장한 갤러리선을 타고 이 3.8km에서의 그 데우나에서의 퍼레이드입니다. 이때는 데우나 쪽의 이 건물들,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개만 내밀고 이 퍼레이드, 화려한 퍼레이드를 보고 박수도 치고 휘파람도 불고. 9월 첫째 주 금토일, 그 하이라이트는 9월 첫째 주 일요일이겠죠. 축제의 이름은요. 이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곤돌라 레이스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명물 곤돌라가 빠지진 않네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산마르코 성당, 베네치아의 가장 중심이죠. 내부 입장도 할 거고요. 99m의 종탑,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과시했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종탑 꼭대기에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곤돌라를 타서 작은 운하도 이렇게 베네치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늦게까지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